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말미 부분에 해당합니다. 회상과 교훈, 이런 주제의 시간입니다. 족보 중에 이제 후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? 내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조상된 입장에서, 선조된 입장에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. 선조된 입장에서 이 후손들을 볼 때,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이제 회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교훈을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셈입니다. 부모로서, 선조로서, 부모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, 그죠? 부모로서 나는 자식들한테 모아놓고, 유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, 유언은 돌아가실 때 하는 게 유언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회상입니다. 회상. 부모 입장에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다.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떤 부모가 되었던 것 같다. 왜냐하면, 왜 그런가 하면,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부모가 되었던 것 같다.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후회스러운, 아쉬움이 남는 말씀이 안 계시겠습니까? 그럴 때 아이고 아버지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? 아닙니다. 이렇게 자식들이 답변을 한다고 가정하고, 그러면 아니다 내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살아온 삶의 경험을, 그렇다고 내 말을 막 우긴다, 고집 부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. 회상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돌이켜보니 참 잘했다 싶은 거, 그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참 감사했던 거, 뭐 배우자 칭찬도 되겠고 또 자녀들 칭찬도 되겠고 또 내 주변에 나를 또 가장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했다 싶은 거, 그래도 참 감사하다 싶은 거, 아이들 키울 때, 키우면서 그런 말씀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래도 돌이켜봤을 때 다른 부모들보다 참 너희들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지낸 이야기,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녀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고 내 삶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녀들 전체에 대한 어떤 당부 말씀, 그리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이런 이야기 되겠지요.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당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만, 그리고 교훈의 말씀도 남겨주십시오. 당부의 말씀은 부모된 입장에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, 교훈은 나는 한평생 너희가 보기에는,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아버지는 한평생, 혹은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되겠죠. 또 부부간에 같이 상의해도 좋고,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깨달은 바, 삶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 나름대로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,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.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참 가진 고생을 가족들에게 끼쳤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빚을 내지도 말고, 빚 내는 걸 돕는 일, 다시 말해 보증을 서지도 말고, 또 빚 놓는 자가 되지도 말아라. 이런 교훈의 이야기를 하나 남깁니다. 그리고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,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쓸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쓴 게 교훈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다른 말씀도 계시면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, 내 삶의 경험, 내가 이런 교훈 한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데 참 많은 대가를 치루었단다.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쓰실 건 아닙니다. 또 예를 들면 뭐 종교인들은 그런 거, 하나님을 믿고 뭐 해라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?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은
이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. 따라서 너희들도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삶의 지침, 노하우, 지혜, 어떤 이치, 이런 말씀을 교훈의 말씀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이게 바로 세월이 지나고 자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자녀 생활 속에 녹아들고 그렇게 될 때 바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문의 정신적인 뼈대. 계속될 때 전통. 그런 정신이 부모가 한평생의 삶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전수하는데 이게 앞으로 자랄 내 자녀와 내 손자, 손녀의 삶에 자양분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해가 되겠습니까? 당연히 자양분이 되겠죠. 그런 자양분이 있는 가정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? 잘 되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 잘 될 것입니다. 또 내 자녀도 자기 삶을 마감할 때쯤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겠죠. 그러면 할아버지, 그래서 어떤 삶의 노하우, 그러면 자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할아버지의 그 지혜가 내 삶을 이렇게 했다. 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몰랐는데 참 이런 고난을 겪고서야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았다.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무슨 큰 학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학문 연구의 노하우를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, 교훈, 지혜, 이치,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전해주시고,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자양분이 되고, 그 자양분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, 자녀들이, 그 자녀의 자녀가 세월이 흐르면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은 명문가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나. 그리고 그런 가정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나름 뼈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도 가질 것입니다. 또 자녀들이 예를 들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또 부모님께서 남기신 그걸 보고 자기도 그걸 쓸 겁니다. 그리고 또 멀리 갈 것 없이 이런 작은 책이지만 한 권 낸다고 가정을 해보시죠. 며느리, 사위, 친정이나 혹은 사위 같은 거 사돈 되겠습니다만 그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가정이 명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웃도 선한 기운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자서전 쓰기, 우리 이야기가 담긴 족보, 미니 자서전, 이런 의미로 강의 이제 말미 부분까지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책을 만들려고 하면 사진도 중요합니다. 이런 사진 고르는 법이라든가 또 마무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